이 자평진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공부하시거나 알고 있던 내용을 고전의 정확한 전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평진전에 있는 내용이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자평진전이 명리를 보는 그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오늘의 목차 천간의 합의불화를 논함이라는 장이 있는데 그 도계 선생도 그 명리요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주는 기본적인 구조가 십정격 그다음에 외격으로는 종격과 확격이 있는데 확격은 본 적 없다는 거예요. 예. 종격은 뭐 박 선생님도 많이 쓰는데 확격은 거의 보지 못했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근- 그런데 이제 그 삼명통해라든지 뭐 보면은 원령을 얻었을 경우 이를테면 뭐 묘월 묘월에 묘월은 또 신월에 경금이 을목이 있어서 뭐 이렇게 을유시가 돼가지고 을경 합했다 그러면 예? 을경이 합해서 금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을목이 제거된 거지 금으로 변하지 않아요. 갑기가 합하면 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묘월에 그러면 이밀간이 있는데 예? 정묘월이다. 그럼 정임이 합하면 얘 둘이 목으로 변하냐? 예, 목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그럼 여기 왜 했냐? 그거는 제가 볼 때 다른, 예? 갑기토, 을경금, 예? 병신수, 뭐, 경인목이 가지고 있는 다른 그 시사점을 그렇게 오해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이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은 천간의 합의 불화를 논한다고 했는데 예, 합의 불합 있고 합의 불화가 있겠죠. 합했는데 합이 안 되는 경우와 합했는데 화가 되지 않는 경우. 합의 불화는 제가 볼 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장에서 얘기는 합인데 불합. 합이 안 되는 경우. 예? 거기에 대해서 자평기전에 이야기가 잘 쓰여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손학원 선생님도 몇 개의 시사점을 던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합의 여기 있죠.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합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 첫 번째 그 판단의 기준이 간격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합이 있고 기가 있으면 옆에 붙어 있다면 얘는 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병이 꼈다. 그럼 갑병충에서 이게 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들어보면 합이 되기는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반, 합거, 합류 뭐 제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합거, 합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합의 작용력은 있어. 그래서 육신을 통한 거는 얼마든지 추산이 되는데 이게 붙어가지고 제거되었다. 그런 거 안 된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갑과 기가 합하려는데 중간에 경이 있는 경우. 음. 또 갑과 기 사이에 을이 있는 경우에는 갑기가 이렇게 합하지만 을목의 극제를 받기 때문에 갑과 합하기가 어렵지 않은 게 아닌가. 예?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전주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향요계라고 제가 얘기했죠. 충도 그래요, 충도. 예, 충도 떨어져 있으면 작용이 미비해져. 예문을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갑과 기가 있는데, 예? 이사주는 정화가 있어서 예, 갑목이 정화를 생하고 정화가 기토를 생하기 때문에 합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양증신 도덕의 명조다. 이 명조 자체 해설은 지금은 이제 도입부니까 제가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이건 왜냐면 그 뭐 유신유화 유로의 구조죠. 이렇게 갑목이 얘가 등령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모광국을 이루었는데 모광국을 정화가 화살해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살인 상생하기 때문에 도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판단보다 지금 이 장에서는 합이 떨어져 있을 때 예, 어떻게 작용하는가. 자, 그 옆에 사주 한번 볼까요? 얘는 무게합이 될 것 같지만 멀리 떨어져 있죠. 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예, 잘 되지 않는다. 네, 누른 것 같은데 안 눌렀나? 예, 예? 난 것 같은데. 예, 예. 깜짝 놀랐네. 이 사주는 뭐 이렇게 너무 인성을 제압한 사주, 인성을 제압한 사주. 자, 이 사주 저 정임 합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예, 합이 되지 않는다. 여기선 합이 되지 않는다. 합이 불합이 얘기하는 합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협력은 남아 있어요. 정화를 임수가 끌어들여요. 그런데 작용력을 상실할 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 합이 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똑같죠? 예, 을경이 이렇게 합하고 있는데 예, 작용력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이런 예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을목을 경금이 이렇게 끌고 오는 모습은 가지고 있다. 자, 합의 또 다른 역할 중에 재미있는 건데 사주는 천간이 네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네 자리인데 중복된 게 있으면 일단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네?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선호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신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이렇게 해서 하나가 사라지고 나면 얘들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합이 되죠. 그러면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신금이 하나 남아서 사주가 맑아진다. 음. 왜? 많은 게 병인데 과불급이 개병이라 그 명리 용어예요. 과. 많은 것, 급자이. 많은 것과 예, 부족한 게 다 미치지 못하는 것, 많은 것이 다 병인데 그게 해결된다는 거죠. 합을 통해서. 또 요런 경우에 경금과 신금이 있어서 관살 혼잡인데 관살 혼잡인데 병신이 합해서 신금을 제거하였으므로 사주가 맑아졌다.
자주에는 정편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다. 반목을 기준으로 보면 정과 편을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정은 음양이 다른 거고 편은 음양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간목과 신금 근데 그래서 정관과 편관, 예? 상관과 식신, 정제와 편제,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은 좋은 거고 편은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신론의 체계로 들어가면 간목과 신금의 관계가 좋아요? 간목과 경금의 관계가 좋아요? 합경이 더 좋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천간의 관계로 간목과 경우는 양 좋은 것이고, 예, 간목과 정화보다 간목과 병화가 좋고, 그죠? 간목과 기토는 합하지만 간목과 무토는 좀 안 좋구나. 예? 간목과 계수, 간목과 임수의 관계도 그런데 그러면은 정은 좋고 편은 나쁘다는 논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자평진자는 예? 재관 인식과 살상겁인의 네 가지로 나누어서 재관 인식은 예? 순용해야 되고 살상겁인은 역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자평진전의 논리가 그냥 바로 부서진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논리를 고집하는 걸까요? 맞지 않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나요? 안 했나요? 한다 그러고 마음속으로만 했나요? 이 이 오행 이전의 음양을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 예? 전기는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 플러스와 플러스가 연결될 때 전기가 흐릅니까? 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전기가 흘러요? 아니 왜 어린이 장난감 프레시 이런 거 요새 건전지 안 쓰세요? 꼬마 전기 실험 있잖아요. 플러스와 플러스를 연결하면 불이 켜집니까? 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불이 켜집니까? 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야지 불이 들어오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와요? 꼬마 전구에? 안 들어와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연결하면 안 들어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음양가잖아요. 그죠? 음양가의 핵심은 음과 양이 만나면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는 왜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 건전지는 음극과 양극이 있어서 그 예. 선을 연결하면 이제 건전지에 불이 들어오죠. 그렇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건 병렬 연결. 직렬 연결은 예. 직렬 연결도 그렇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직렬 마이너스. 연결. 그러니까 직렬 연결을 하니까 한 방향으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해야지만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아닌데요. 것 같아. 왜 또 아니야. 근데 전기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연결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전지면 연결은 이렇게, 1.5V고 직렬은 개수의 합으로 이제 전기의 세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직렬 연결할 때 이렇게 네.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예. 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한 방향으로 연결해야지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반목은 양이야. 예. 그럼 여기에 연결하는 여기는 갑이면 여기는 양이 되면 여기는 음이잖아요. 예? 여기 양이고 음이고 요렇게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야 된다. 예, 한 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플러스의 방향이 이쪽이고 마이너스 방향이면 이쪽은 이쪽을 보고 다 이렇게 한 방향을 보고 연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음양가의 모든 슬수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배열해. 그래야 음양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면 전기가 안 흘러요. 음. 예? 하나의 방향. 예. 예? 서로 플러스끼리 서로 이끌어내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 그냥 한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단일 방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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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강간진 손익경태인데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8개잖아요. 아,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음양이 음과 양이 있는데 여기서 태소 음양이네. 태음 태양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 나오잖아요. 예, 그 예. 태극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화고 태음은 수고 그 소양은 목이고 소음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음양오행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8괴에서 예? 3층을 다 지워. 예? 예? 화면이 떨려요. 화면이 떨린다고? 흔들려서 화면이 나 안 만지고 있는데? 노트북이 흔들렸어. 막 흔들려. 아니야, 화면이 떨리고 있는 건데. 아이고, 얘가 진짜 갈 때가 됐나 보다. 예. 가만 잘 잡아놔. 저걸 갈 때가 됐나 보다. 돌아갈 수 있다. 예? 지웠죠? 예? 지우면, 보세요. 양은 양끼리 있는 애가 있어요. 그죠? 예. 얘들은 같은 음양이 있어요. 그쵸? 예. 얘가 한 패고, 이렇게 음양이 다른 애들이 있죠? 예. 그죠? 예. 얘가 한 패야. 그래서 건괴, 간괴, 곤괴, 색괴가 한 패가 돼. 그리고 감괴, 진괴, 손괴, 예? 이괴가 한 패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풍수에서는 동사택, 서사택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은 애는, 얘들이 같은 편은 같은 편,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들을 같이 연결해줘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가 그거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연결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지금 형광펜으로 한 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끼리 연결해줘야 돼. 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애들은 얘들끼리 연결해줘서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방향 놔줘도 돼. 네. 여기가 거실이면은 거실이 북쪽 감방이면은 문은 예? 진방이나 손방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칠한데 그래야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집에 그 주 안방이 태방이면은 대문은 곤방이나 간방이나 건방에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사택 서사택론이고 정음정약론이라고 해요. 예? 깨끗할 적자 안 섞였다 이게. 호래비는 호래비끼리 놀고 호래비는 과부랑 놀고 그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이 놀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관 편관의 구별이 이걸로 생긴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구별이 아니라 기본적인 논리가 그래서 그 갑과 신이 좋다고 한 이유는 이거야.
예. 근데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원리 때문에 정편의 구별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예. 원론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예. 그게 꼭 진짜 진실론의 체계에서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리는 늘 풍수와 명리와 전문, 지리, 의학, 복서 네 개는 같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언제 기분 좋으면 이제 다음엔 봉사택, 서사택.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동사택, 서사택론을 만든 정음정약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팔괘를 음양으로 가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명리에 와서 정관과 편관, 정제와 편제처럼 해놓은 건데 그러면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전기가 안 흐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된다. 하나를. 편인과 정인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그래서 없애야 된다.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돈하고 여자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괜찮대. 에이, 근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고소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재관 인식 중에 다 두 개씩 있으면 안 좋은데 재만은 많아도 괜찮기 때문에 예? 마누라하고 첩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둘 다 취하지 뭘 하나를 버리냐 그냥 같이 살아라 이런 논리 아닌 것 같은데. 여자도 정과 평간이 같이 있는 걸 쳐줘야지. 아니, 그지? 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그 뭐야 그 사회상을 너무 반영한 거 아니야 남자들이?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주는 그래서 음양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야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의 이론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나의 시사점을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목, 화, 금, 수가 있는데 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태음이다. 예? 화는 태양, 목은 소양, 예, 금은 소음 이렇게 네 개의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음양과 팔괘가 이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교재에 발췌하진 않았지만 자평진전에 나오는 앞쪽에 음양오행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명리를 한다는 게 오행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통해가지고 저절로 갑자기 이 집 대문이 잘못 났는데 큰아들이 가출했어요. 문을 왼쪽으로 좀 15도 틀으라고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죠? 한번 얘기했죠. 우리는 명리라는 학문은 오행에 있어서의 시간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와 자축이며 진사함의 신유술에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항상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음. 오늘 뭐야? 며칠이야? 5월 며칠이에요? 그래. 17일 을의일인데 17일 지금은 4월이잖아요. 예, 4월이면 월장, 진태양은 신방에 가요. 사신합하니까 그죠? 진태양의 방향은 사와 합하는 신방에 가 있으니까 화투 칠 때는 그럼 어느 쪽에 앉아야 돼요? 예? 2시 2시 방향, 아니 2시 방향이 아니지 3시 방향에 앉으면 되겠다. 3시는 유신데 신이니까 2시 방향쯤. 음, 2시 방향에 앉아 있으면은 그 좋은 방향이 되는 게 신방에 앉으면 돼. 그렇죠. 그게 진태양의 방향이니까 그 월장에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제일 확실한 거예요. 월장의 방향이 항상 길방.
자, 이거 북양군벌의 영수 왕사진의 명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고전에는 의외로 이제 그 중요한 기법들이 많이 예시되어 있는데, 그 이런 것도 그래. 병화가 벌써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신금이 있어서 하나를 보냈어. 그죠? 그 양인 합살이 젖으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깨끗해서 살인격이 성립된다. 자, 이것도 임계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자합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게 앞에서 합관유살이 되었다. 예, 확한 것이 청해졌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버리면 깨끗해진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고전에서 보지 않으면 특별히 다른 명절을 통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자평기전에 인용되는 그런 예시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선하고의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제가 예문으로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얘도 그렇죠. 네? 무토가 두 개 있는데 얘는 관목이 하나를 제거해서 어, 시간의 무토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인성이 식상을 제어하는데 토가 많은데 토를 제어했다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천하고 선생이 들고 있는 요 사주는 여명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명이라면 이 경금은 당연히 남편인데 이 남자가 나와는 거리가 멀고 다른 을목과의 거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 여기 거쳐서 오거나 예? 그죠? 다른 여자에게 간다는 뜻이 있으므로 여명이면 좋지 못하다라는 설명을 듣거죠. 이건 많이 제가 다루었던 예. 이런 경우 아까와 또 좀 다르죠. 이 임수가 예? 나를 향해 옵니까? 이 정화를 향해 옵니까? 라고 할 때 제가 얘기했지 이렇게 가르면 여기는 공전의 구간이고 이 뒤쪽은 자전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연월의 합이 더 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올 수가 있어요. 도망간 남자가 다시 돌아오면 더 기분 나쁜데. 나중에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나중에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요? 피해. 돌아오지 말아야지 자식들 돌아와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그쪽에 갔다 오는 건지, 이때는 남자가 남편이 가는 건지, 지금 한 기준이 참. 어쨌든 나중 근데 그때 갔다 오는 거랑, 그 사람이 오는 거랑, 제가 그 얘기했는데 이 여자애가 20살 전에 왔다. 그럼 가는 거예요. 20살 젊을 때 오면 이 남자는 딴 여자에게 가는 거야. 예. 근데 30살 40쯤 30대면 40대면 도망간 남자가 다시 올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예? 예. 이제 진짜 사야겠다. 아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좀, 점이 좀 진짜 아, 불안한 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계속 써? 예.
그래서 한 가지를 고집하지 말라는 게 사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젊을 때는 갑니다. 나이 들면 간 놈이 다시 와.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간 놈이 어떻게 또 오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와요? 갔던 놈이 돌아오는 거지. 누구 잡으면 안 되는데.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엊그저께 했나? 이 시간에 했나? 제가 이제부터 자평진전을 통해서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초급 때부터 계속 하고 있지만 좌우묘가 있으면 자월에서 묘월까지는 갑이야. 그럼 이 갑이 뿌리 되는 계절에 이 갑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화와 무토로 보호를 하면 되는 거예요. 묘월에서 5월까지는 계수와 무토로 얘 싹을 돋우면 돼요. 이거 을목이 경으로 갈 때는 병화로 얘를 익히면 되는 거고. 병금이 신금으로 갈 때 여기엔 정화가 필요하고, 그죠? 네, 신금이 간목으로 할 때는 여기에는 임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논리에서 보면 이 사주를 딱 보자마자 이 사주는 어때요? 얘는 됐어. 얘는 왜 됐어요? 자월인데 간목이 있어. 그 간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토 있죠?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병화 있죠? 병화 있죠? 그죠? 그럼 얘는 자월의 간목이 병화와 무토를 만나서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넘고 있으니 그걸로 성격된 거예요. 근데 내가 기일주야. 그래서 이 간목을 기토가 가지고 오게 돼 있다. 그걸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자월 기토가 뭐 하나 아, 엄동지절에 한토는 반드시 화기를 만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 사주는 토가 많으면 안 돼. 얘가 토가 많죠. 토가 많은데 이 토를 소토해 주는 게 누구예요? 간목이 소토의 희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간목을 누가 가져갔어요? 내가 가져가네. 그러면 얘는 그럼 뭐라고 살까요? 예? 관이죠. 정관으로 겁재를 제어했으니 얘는 관명이 되는 거죠. 예. 여자면 좋은 데 시집 가는 정경 부인이. 이 사주가 여자면요? 남자인데 네. 남자라면 예. 좋은 여자분이 하기가 있을 좋죠. 좋은 집안의 장가를 가죠. 예, 예. 자, 이 사주는 미월의 간목인데, 그죠? 미월의 간목이면 여기잖아요. 그 미월의 간목이야. 그러면 얘는 어때요? 격이 벌써 탁 떨어진다는. 근데 다행히 미월의 간목이 기토를 이렇게 가지고 가고 수기를 만났으니까 오히려 귀하게 되었다. 하지만 앞의 사주와 비교하면 이 계절의 간목의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격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한 가지 더. 오행은 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일 비싼 게 뭐예요? 당연히 금이지. 그 다음에 비싼 게 뭐예요? 석유값이 비싸요? 나무값이 비싸요? 나무 나름인데 일단 나무
나무가 비싸요? 수가 비싸요? 물이 비싸요? 삼다수가 비싸요? 소나무가 비싸요? 예? 목화는 뭐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겠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금이 제일 비싸고, 예? 뭐가 제일 싸다? 뭐가 제일 싸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러면은 뭘 재성으로 가지면 돼요? 금을 재성으로 가니까 화일주나 금일주가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거부는 어디서 나와요? 토일주에서 나오겠지. 왜냐면 땅이 물을 재성으로 취하잖아요. 얘는 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쵸? 와, 댐에 물을 막았는데, 예? 그 물이 다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는 무일지지.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죠? 예. 권력공사 사장. 산명수수지명이 되면 거부가 될 수 있어. 되기가 이병철 무토일주 아니었나요? 예, 예. 하늘이 낸 부자죠. 예. 임술시였던 것 같은데. 시상편제가 무신일주의 임술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신 중에서 임수가 투간해서 산명수수지명이 됐죠. 이렇게. 예. 그 무일주가 임수 그 격을 이루면 부자가 되기 쉽고 무토일주가 관도 되게 커요. 예. 대지에 숲을 조성하니까 예, 큰 사람이 되죠. 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누가 질문을 안 한다 했더니 손 선생이 안 왔구나. 하다 보니까 예, 예. 자, 지금 어, 제가 이병철 사주 무신일주 임술시라고 했는데 무신일주 임술시가 되면 진기왕래라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신에서는 임이 올라가거든요. 임은 술과 자합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재성이 좌하에 있던 재성이 이렇게 해서 일간을 향해 있다고 그랬지. 일간을. 예. 그 사주는 일간을 향해 있어야 돼. 모든 게. 근데 이 사주는 병화가 여기 있는데 예? 이 병화가 여기 관이잖아요. 그죠? 이 병화 관성이 나를 향해 있지 못하고 법제 신금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이제 사주가 안 된다. 그죠? 예. 이 사주는 이것도 선하고 선생이 아주 좋은 예문을 들었는데 이 사주는 자월이에요. 자월에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간목이 어디 있어요? 후관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있네요. 그죠? 있으니 된 거야. 이 간목을 어떻게 해? 병화와 무토로 이 간목을 잘 보호해 주는 건 좋은데 그죠? 일간이 병화를 보지 못하고 계수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병화가 있겠는데 병화에 근이 없다는 거. 예, 그것도 흠이에요. 이 자평진전에 예? 이 앞에 합의 불합장을 말하면서 배운이 어디로 갔다 그런 얘기 하나도 없죠. 왜 없을까요? 예, 원국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격은. 요렇게 무토가 병화를 보지 못하고 계수를 봤다. 이런 걸 향배라고 한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쟁합과 투합으로 넘어가. 쟁합은 이신, 이병, 이정, 이임이 있으면 예?
예, 한 남자가 두 처를 거느리지 못하고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해서 쟁합, 투합 이런 말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문을 보고 얘기하죠. 이 경금을 놓고 을경합 하고 있는데 이거는 쟁합이 아니죠. 왜 쟁합이 아니에요? 간격이 거리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을경이 합하고 뒤에 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을경합하고 이렇게 뒤에 을목은 남아있다. 이 사주와 이 사주를 보기 어려운 사주, 고태위라는 사람의 사주인데 이 사주는 어떤 게 용신이에요? 금왕국을 이루었잖아요. 그, 이 을목을 정했는데 얘는 어떻게 태위가 됐을까요? 예, 그렇죠. 양인 합살. 예. 얘는 고태위의 사주는 을경이 앞에서 이렇게 좌우충으로 오화를 충지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얘는 화가 있고 얘는 화가 없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화가 없는데 얘는 주가보 유명한 중국의 고위직인데 미중에 정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얘는 역국론적으로 보면 한번 써볼까요? 6월 계수가 경금이 등령했네요. 그죠? 월령이 금이니까 경금이 등령했죠. 그러니까 금왕지국이잖아요. 금왕국은 누구를 억부해야 돼요? 얘를 억부해야 되는데 얘를 억부하는 방식은 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화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대운을 하지 말아요. 아니 수로 천리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얘는 이 왕금을 억제하는 방식이 뭐예요? 을경합인 거예요. 예, 예, 걔가 한 거지. 그래서 주가버의 명식을 이게 이 자평진전에 말하는 이게 예, 선인투식, 정인투식이라고 해요. 정인투식, 예, 인수격의 예? 인수격의 식상이 용인 거죠. 음. 국가보의 명제 여기 인격의 식신을 용신으로 삼는 경우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격국론은 격은 뭘로 세운다고요? 원령으로. 원령으로 세운 다음에 그게 그 원령을 얻은 용신을 잡고 용신을 억구하는 균형점이 상신이 된다. 그렇죠. 을이 경을 제압하잖아요. 예. 그렇게 성격됐다는 거예요. 운은요, 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상신이 있으면 용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잘리죠. 그러니까 의무 힘이 센데. 아이 우리 을목할 때 을목을 경금에게 시집 보낸다고. 경금이 예, 예. 경금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왕성한 경금을 제어한다. 그런 거 몇 번 했죠. 예.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경금이 너무 세서 다룰 수가 없으니 오랑캐를 다루는 방법은 뭐예요? 왕소군을 보내야지. 사위로 삼든지 매제로 삼아가지고 해야지 뭐 어떻게 해. 시절에 이 을목이 무슨 역할을 못했을 때이 뿌리가 깊어서 그런 거. 아이 지금 뭐 딴 소리 하지. 오랑캐가 강하면 예? 오랑캐가 강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왕소군이 미녀를 보내서 회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형국이다 이게. 예. 그렇게 성격됐다는 거죠. 음. 그런 사람들은 힘은 없어요, 항상. 대세를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사람은 되는데, 뭐, 강단 있게 뭘 하는 사람은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위직이 되겠지. 뒤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인격에 상관용이 된다, 이거예요. 식상이 용인 사람. 자, 이사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격이죠. 네. 수왕국, 수왕국의 정사실을 만나서 얘가 인성이 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예. 충제하고 정계충, 사회충으로 왕제를 충제하는 사주죠. 그러니까. 예. 음. 근데 이 사람은 거상이래. 왜 거상이에요? 음. 그래서 다들 이거 다대일로 유금을 사화가 끌어와가지고 취하고 있죠. 예. 또 재성 계수를 자기 일지에 갖다 놓고 딱 잡고 있고 예. 재관을 취하는 사주. 인성과 재를 썼는데 자를 합했으니까 무자일이라 의향이 재에 가 있는 거. 얘가 하나만 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다대일의 요거를 잘 보시면 그제 아주 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고주컨의 명조라고 하는데 요거는 쟁합 투합이죠. 예. 이렇게 정화가 임수 양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고주컨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고 이거는 그냥 해설하지 않겠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다만 정미일주니까 뭐예요? 그렇지. 체가 돼. 체가 되면 재관을 취해야 되는데 그 재관을 취하는 방식이 좀 시원찮아, 그죠? 이게 여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남자가 말이 안 나와. 이게 보이면은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그 남자가 막, 그죠? 신강, 신약이 뭐 어쩌고저쩌고 격국론 뭐 언제 해가지고 시집 여러 번 가야 돼. 그거 안 나오잖아요. 예. 왜 왕비예요? 남자들 왕비가 남자가 하나야지 많으면 어떡해요? 왕만 많아요. 왕만 많아야지. 왕은 죽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일컬어서 화라고 하느냐? 천간이 지지에 통근하여 승왕한 것이다. 네.
우리 지난번에 했죠? 야, 하도 낙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죠? 16은 뭐예요? 얘는 수예요. 38은 뭐예요? 목이요. 27은 화요. 49는 금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16이 왜 수야?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죠? 제가 볼 땐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 뭐라 그랬어? 16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이기를 첫 번째 갑은 뭐예요? 첫 번째니까 1. 얘는 갑이야. 여섯 번째는 뭐예요? 왜 뜨게 갑을병정 무기 여섯 번째잖아요. 1, 2, 3, 4, 5, 6. 그럼 이거는 뭐예요? 갑기합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겨울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하도의 진실이라니까요. 그럼 이치라는 두 번째는 뭐예요? 갑을 병, 정, 무, 기, 경. 칠은 뭐예요? 경. 을경합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는 여름이다. 예. 38모 가불, 병. 아불, 병, 정, 무, 기, 경, 신. 병신합은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음. 사구 금은 가불, 병, 정. 예? 임. 여기 요 정임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요? 예? 신금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거 정임합이 신금을 빼고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지합이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 남녀가 신금 때문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임합을 해야지 애를 낳을 생각 없이 정임합을 하면은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 지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들. 예? 그 을경합은 언제 일어난다? 계절적으로 이게 제가 볼 때 하도의 진실이야. 우리끼리만 알고 안 가르쳐 주기로 했죠. 아, 이거 진짜 화요일 날만 해야 돼. 지금 수요일이지. 어쨌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지금 제가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임합은 뭐 때문에 된다고요? 신금 때문에. 그럼 방향이 정임합이 목이 아니잖아요. 갑기합은 겨울에 되는데 거기로 그 토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갑기토, 을경금 이건 갖다 버리면 돼요. 뒤에 건 그게 아니야. 다른 의미. 그래서 합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주가보명도 아까 한 거잖아요. 또 나왔나? 또 나왔고. 예. 선하고는 이게 주가보의 명제는 의류이기 때문에 금왕국을 이루어서 을경합이 예를 그러니까 금으로 변한 예로 이 사주를 들었고 이 사주는 정화가 신약한데 을목이 인성인데 을경합 금으로 해서 얘가 벙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이 설명은 다 맞지 않아요. 그럼 얘는 왜 벙어리가 된 거예요? 예? 을목이 이게 생기가 잘려서 그래요. 얘는 왜 생기가 없어? 그래? 정화는 간목이나 정화는 신약 음화기 때문에 목의 부조를 얻어야 돼. 여기 갑경정이 일어나야 되는 계절이잖아요. 예? 정화가 경금을 재워야 되는데 간목이 없어가지고 정화가 경금을 녹일 만큼의 영양이 안 나와서 타다 마른 불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일 이상적인 방법이 갑경정이잖아요. 갑경정인데 얘는 갑 대신 을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을경 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그래서 경금을 녹일 만큼의 화력이 안 나와. 자, 이사주는 인해 앞에서 목이 되었다는 거죠. 적천수에 나오는 명저인데 병화 일주가 이렇게 인해 합의되면 제가 어떤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야, 근데 얘는 보니까 적천수 천미에 나온 걸 보면은 뭐 형제가 7, 8명이 되고 모두 공부를 하고 우애가 좋았다는 거. 아니 이렇게 되면 제가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얘 왜 안 죽어? 안 꺼진 거지. 왜 안 꺼진 거예요? 정화가 겁재가 있어서 병화의 구조 생명을 연장해 준 거예요. 겁재가. 예.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예. 이사주는 무게 합해가지고 개수를 알렸는데 예? 이사주는 5월에 병화가 경금을 만나서 좋은데 너무 조열해서 개수가 조후해줘야 되는 길신이죠. 그런데 이 길신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렸네. 아, 진짜. 이 없애버린 무토가 어디서 나왔어요? 사화에 나왔어요. 이 사화는 뭐예요? 비겁. 이거 얘는 형제궁에 있고. 그러니까 부모 형제가 어때요, 얘는? 미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에? 뭐, 뭐 어떻게 돼도 뭐 이렇게 못 살게 했다는 거죠. 형제가 6명인데 모두 인간이 덜 되어가지고 불화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대. 왜? 직업이 이사주의 생명의 전기인 계수를 비겁이 약탈해 갔기 때문에. 음. 앞에 사주는 병화가 꺼지려고 하는 걸 겨우 뒤에 정화가 있어가지고 임수가 정화를 하는 걸 그래도 격해 있지만 좀 다투어지고 병화의 근이 되어주죠. 예.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해준 공이 있고 그래서 형제가 좋았고 이 사주는 이 조열한 국세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시신 계수를 형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형제 사이에 불화했고 그런 차이를 가졌다. 와, 8시네. 예,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예. 그 자평기진의 앞부분은 간지론인데, 예, 간지론은 그러니까 그 본격적인 용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몸 푸는 과정이고, 한장 넘겨보세요, 김 선생님. 다음 장 하나 더. 형충해합으로 이제 넘어가죠. 예. 예. 그러니까 앞에는 간지로는 다 이렇게 뭐 쟁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형충해합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동안 공부하셨던 여러 가지 기법들의 이론적 근거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이제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픈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 3, 4강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자평진전에 뚫린 실전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 간지론에서 다루었던 이런 이론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자평진전 교재 신청해 주신 분은 그 뭐야 제가 20권을 했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발송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수업 시간 때까지는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